을지로 주식 토크.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류재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도 여러분께 더 친근한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바로 소비재입니다. 소비재와 패션 오늘 다뤄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배송희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닝 시즌이에요. 소비재 요즘 동향이 좀 어떤지 일단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재 기업들 실적이 한창 나오는 중인데요. 네네. 뭐 대형주들로 하자면은 뭐 LG생건, 호텔신라, 뭐 FNF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이런 회사들 실적들이 나왔는데 네네.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 기대치 대비 부진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좀 중국 쪽 실적이 많이 좀 부진한 상황인데. 중국이 안 좋군요. 네, 특히 네. 이제 중국 익스포저 높은 화장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 LG생건도 그렇고 아모레도 그렇고 중국 쪽에서 한 이제 더블 디짓 이상 매출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항상 잘했던 FNF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조금 슬로우하면서 조금 그렇게 퍼펙트한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뭐 저희가 이제 단체 관광도 좀 시작됐고 해서 뭔가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는구나 좀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중국 소비 회복이 좀 생각보다 더딘 건가요? 네, 이제 회복하는 방향성은 맞는데요. 그 속도감이 조금 더딘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네네. 이제 전체 시장 성장률, 그러니까 중국 화장품 소비 성장률을 좀 보게 되면은 1분기에 한 6% 정도 성장했고 2분기에 10% 성장률을 넘었는데 3분기에 이제 2% 정도 성장률을 좀 내려왔어요. 근데 상반기에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방향성은 회복은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네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브랜드 회사들은 아직 회복하는 흐름은 좀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네네.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은 네네. 지금 이제 글로벌리 모든 재화들별로 소비 트렌드가 양극화 트렌드가 이제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 아니면 가성비 브랜드 이 두 개만 좀 살아남는 상황인데 한국 브랜드들이 좀 여기 중간에 껴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장이 회복은 하지만 한국 브랜드까지는 좀 그 온기가 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막 고급 브랜드라고 보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엄청 싸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 네. 어떤 좀 딜레마 같은 그런 상황이 있군요. 네, 우리 맞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 중국 소비재 담당이시잖아요. 그 중국 소비 관련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도 이런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된 현상인데요. 네네.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향후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보유하는 자산으로 이런 영향이 많이 끼치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소비와 이런 보유한 자산이 전반 경기와 연동되기 때문에 네. 경기가 불안함으로 당연히 이런 불안함이 이성 소비로 이어지고 이성 소비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현상이 당연히 양극화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하면 사실 엄청 대국이고 사람도 많고 그냥 뭐 소비는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중국도 소비에 이제 경기를 좀 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이런 저렴하고 또한 이런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단체 관광이 아마도 재유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 하니까 지난 8월이었나요?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제 단체 관광이 이제 좀 허가가 됐잖아요. 저도 이제 항공 담당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표로 보면은 뭐 엄청 지금 중국 노선이 막 살아나는데 좀 느린 편이거든요. 언제쯤 단체 관광 효과가 좀 가셔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편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확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편 가격이 조금 높은 그 축에 계속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단체 관광은 사실 가격이 되게 민감한 고객들이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좀 그 저항감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 보도 이후에 좀 2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개별 관광객 위주로 중국에서는 좀 입국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좀 운영상의 문제도 있어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도 한 7, 8년 전에는 명동 이런 데 가는 걸 좋아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좀 핫한 데 가고 싶어 하거든요. 성수동이나.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장소 섭외나 이런 게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랜드사 섭외나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별 관광객 위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여행사랑 선제적으로 좀 그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시점을 저희가 가늠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면세점 업체들 통해서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한 11월부터는 상품 판매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들어올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명동에 있다 보니까 가끔 네. 저희 점심 시간이나 나가 보면은 조금 이제 동양 파악 정도 될 수 있는데 중국 분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네, 근데 근데 이제 단체 투어는 이제 깃발 들고 다니셔야 깃발. 되는데 깃발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이 단체 관광이 이제 뭐 연세점이나 이런 쪽에 더 네, 유리한 네,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이런 단체 관광의 효과와 아니면 이런 기조 효과는 아무도 4분기에 이연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내수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내수도 안타깝게 이제 3분기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닐 것 같아요. 좀 국내도 사실 소비 경기가 좋다고 보긴 어렵고 네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사실 그 패션이 굉장히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네. 3분기에 이제 FW 성수기 실적이 이제 좀 초입 정도 살짝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9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날씨가 좀 더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동절기 아우터나 간절기 의류 판매가 좀 부진했고요. 추워야지 좀 이제 뭐 좀 사야 돼. 코트 같은 게 비싸니까. 코트 패딩을 많이 팔아야 되는 산업인데 이제 9월 달 그게 조금 미스가 났고요. 그래서 네네. 관련해서 이제 백화점이랑 의류업체들은 3분기 어닝이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마트나 편의점 같이 좀 그 네. 필수 소비재군, 식품군들을 판매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선방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네네.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부터 그렇게 시장에 관심이 많은 업체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꾸준히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내고 있었고 경기 네. 소비재군들이 좀 실적이 부진한 틈을 타서 상대적인 매력도는 어닝 시즌에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우나 추우나 이제 밥은 먹어야 밥은 되니까. 먹어야 네. 되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좀 소비 경기가 좀 침체된 것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을 지금 낳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약간 방어적인 어떤 필수 소비재군이 상대적인 매력이 높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럼 경기 소비재, 경기 좀 타는 소비재는 저희가 기회가 없을까요? 네, 사실 그 소비재의 꽃은 이제 경기 소비재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서 저희가 계속 기회를 찾아야 되고 네네. 경기가 안 좋아도 사실 경기 소비재군의 기회는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소비가 안 좋아도 유행이나 소비 트렌드는 항상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는 좀 재미없어 보일 수는 있어도 바텀업 측면에서 유행하는 포인트들을 잘 짚으면은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최근에 경기 소비재군에서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영패션이에요. 이제 영패션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MZ 세대랑 외국인들의 수요가 특히 높은 그 조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영앤리치는 들어봤는데 영패션은 처음 들어보네요. 혹시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영패션이 좀 나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백화점 지하에서 파는 의류 브랜드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무신사나 뭐 네네. 29cm 이런 그 의류 플랫폼들에서 좀 파는 브랜드들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게 가장 특징이고 유행이 빨라서 이제 신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올라오는 복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패션 하면은 영어 젊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젊은 세대를 타겟한다? 뭐 저도 무신사에서 하면 영패션 아니잖아요. 그런걸? 좀 뭔가 뭐 나이대가 있나요? 이렇게 저희가 굳이 정하는 어느 정도 딱 무자르시 잡을 순 없지만 네. 예. 딱 그냥 MZ 세대 이제 MZ 세대. 30대까지를 30대. 예. 네. 제 나이는 비밀이니까 네. 저도 한번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영패션이 혹시 실적에 얼마나 기여될까요? 일단은 영패션이 갑자기 최근에 왜 성장률이 좋은가부터 네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극화 소비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 네네. 가격이 좀 저렴한 브랜드들이 좀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경향이 첫째로는 있고 네네. 둘째로는 그 영패션 아까 그 나이대를 여쭤보셨었는데 네네.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30대까지의 타겟이지만 실질적으로 백화점 영패션들의 MD를 보게 되면은 한 70년대에 런칭한 브랜드들부터 이제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동안 MD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만 영패션이고 사실 이제 30대 미만의 고객층들은 잘 모르는 브랜드들로 좀 돼 있었다면은 네네. 최근에 이제 백화점 업체들이 MD를 좀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진짜 이제 그 무신사
매출 상위 브랜드들을 백화점에 입점을 시키기 시작을 한 게 시작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성장률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이 얼마나 기여를 하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내수 전체나 그 패션 전체는 성장이 지금 거의 정체가 된 상황인데 네네. 백화점 영패션은 지금 뭐 한 3분기 이제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시장 대비 성장률은 좋고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비중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업체 내에서 영패션 비중은 과거에는 되게 높았어요. 거의 이제 20% 가까운 이제 명품에 준하는 비중이었었는데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MD가 노후화되면서 계속 빠지다가 지금은 한 네네. 미드 싱글 정도 비중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품이 너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명품이 빠지는 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영패션 성장률이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비중이 예전에 높았던 거 감안하면은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보고서를 읽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제가 영했을 때 그 영패션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아마도 사셨던 그런 브랜드들 저도 기억나는 브랜드가 아직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영한 이제 세대를 젊은 세대를 타겟하려면 그 브랜드 자체도 좀 영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브랜드도 계속 좀 뭔가 트렌드에 맞게 좀 따라가는. 영패션이 특히 유행이 빨라서 MD를 빨리빨리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 한 몇 년 동안 MD 조정이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명품이 좀 슬로우 다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양극화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백화점 업체들도 좀 MZ 세대를 좀 직접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명품은 사실 뭐 몇십 년, 뭐 100년 이렇게 갈 거잖아요. 네. 그래도 계속 명품인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제 저희가 명품을 생각하는 브랜드는 근데 이런 영패션은 브랜드도 계속 리뉴얼을 해줘야 되고 트렌드도 계속 바뀌니까 좀 적응을 해야 된다. 네.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맞아요. 이제 글을 쓸 때도 항상 그런 이제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들 잘 잡아내야 되는데 그 앞에 시류의 변화나 이런 것들 좀 영한 제네레이션 우리 배성희 의원이 잘 잡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선호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랑 중장기 뭐 방향성 이렇게 좀 나눠서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니까 어닝 대응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나 편의점 같은 필수 소비재군 업체들이 좀 방어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계속 좀 좋고 구조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던 이제 화장품 ODM 뭐 코스맥스나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회사들은 이번 분기도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적 시즌에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방향성 측면에서 네네. 이번 분기는 좀 슬로우하지만 앞으로의 좀 방향성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업태가 이제 백화점이고요. 백화점. 네, 백화점 약간 잊혀졌던 느낌인데. 네, 맞아요. 예, 어떤가요? 잊혀져서 네. 지금 굉장히 가격이 싸졌거든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같은 종목들이 저희 추정치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4배, 5배 이 정도 수준까지 퍼가. 네. PR이 5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매력은 뭐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제 모멘텀이 중요할 건데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패션 쪽으로 저는 좀 모멘텀을 보고 있어요. 이제 4분기가 패션 성수기이기도 하고 네네. 영패션 성장률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MZ 세대 고객층들이 오프라인으로 유입되는 효과 이걸 좀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백화점 중에서의 좀 선호도를 말씀드리면 이제 현대백화점 쪽이 전통적으로 패션을 좀 잘합니다. 그래서 네네. 명품 위주로 이제 백화점이 신장했을 때는 신세계가 점유율을 계속 좀 올라가는 좀 그림이었었는데 네네. 올해 들어서 이제 영패션 성장이 좀 올라오면서 현대백화점이 점유율을 조금씩 얻어가는 중이거든요. 이게 패션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좀 더 신세계 쪽을 좀 뺏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백화점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백화점 쪽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중국주 마지막으로 중국주는 단체 관광객이 11월부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뭐 마트, 편의점, 뭐 ODM, 화장품 ODM,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백화점 중에는 현대백화점, 네, 영패션. 네, 현대백화점 개인적으로
가본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그새 많은 또 변화가 더 현대는 제가 가봤네요. 더현대가 지금 영패션의 성지처럼 돼서요. 그쵸. 그점포 성장률이 거의 이제 전체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현대는 많이 갔는데 현대백화점 갔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게 결국 약간 이미지가 좀 분리된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또 트렌드가 있군요. 네, 저도 네, 모르는 새. 좀 예, 좋은 오늘 느낌 가르쳐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비재 그리고 패션, 뭐 백화점까지 두루두루 이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느낌 어떠셨나요? 두 번째 출연이라 그런지 훨씬 편안하고요. 예, 여유가 느껴집니다. 예. 앞으로 또 우리 소비재를 이끄는 두 분 좋은 말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 이제 정말 추워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몸 건강 더욱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토크. 감사합니다.